내 이름은 강철. 천년을 걸어 너에게 닿은 그림자. 그리고 인간 열의를 사랑한 단 하나의 귀. 나는 천년을 살았다. 죽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은 채. 경기석 연못 아래 나는 악기가 되어 몸을 가눴다. 사람의 언어는 잊혔고 계절의 이름조차 무의미해졌다. 그저 기다렸다. 내 피를 삼킨 자들의 끝을, 나를 저주로 만든 이 세상의 몰락을. 하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의 색이 달랐다. 안개 자욱한 새벽, 연못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날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았다. 그녀는 내가 승천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녀의 숨결은 무수한 경기의 바람을 가르며 내게 다가왔다. 천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맥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뛰기 시작했다. 이 아이를 죽이면 나는 승천할 수 있다. 그것이 하늘이 내게 준 길이었다.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마지막 한 사람 자신의 돌을 끊어야 한다는 계율.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붉은 저고리를 입고 검은 머릿결을 찬 바람에 흩날리며 자신도 모르게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녀. 열이. 그 이름은 나중에야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내 마지막이라는 것을. 연못의 물결이 잔잔해졌고 나는 검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눈을 떴고 내 눈을 보았다. 당신은. 그 말끝이 닿기도 전 나는 느꼈다. 이건 도가 아니라 운명이라고. 죽여야 했지만 나는 살아났다. 그녀를 보고 이무기에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으로서 사랑에 빠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용이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걸. 그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이었다. 나는 천년을 기다렸고 그녀는 단 한 번 눈을 마주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 존재 전부가 그 눈동자에 묶여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더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살아 숨쉬는 한 사람. 그녀의 곁을 맴돌며 죽음을 망설이게 된 한 악기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죽을 수 없다는 저주에서 처음으로 벗어나고 싶었다. 살아서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 그녀는 몰랐겠지. 내가 왜 말없이 물러났는지. 내가 왜 그날 밤 붉은 눈을 감고 입술을 떨었는지. 이 사랑이 시작된 순간 나는 다시 이무기가 되었고 또한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멀리서 그녀가 웃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귀가 세상의 소음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무기로 천년을 버텼지만 그 웃음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알아서는 안 되는 이름을 알았다. 나는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을 품었다. 나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마음을 두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계를 넘고 싶었다. 밤이면 연못가에서 멀찍이 그녀의 발걸음을 기다렸다. 한 번 더 우연히 마주치기를, 다시금 나를 보아주기를 바랐다. 한밤중 그녀는 나무 아래 혼자 앉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려다 말았다. 내 발끝이 풀잎 하나를 건드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거기 누구 있나요?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나를 볼 수 없었을 터다. 나는 아직 사람이 아닌 어둠의 틈새에 존재하는 자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정확히 내가 있는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연못가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무언가를 살포시 내려놓았다. 말없이 조심스레. 작은 종이 뭉치 하나. 그 위엔 짧은 글. 고마워요. 나무 사이에서 지켜줘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사람으로 태어났던 날 이후 처음으로 내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 존재를, 내 눈빛을, 나의 고통을.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나는 용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되고 싶어졌으니까. 그녀 곁에 사람으로서 서고 싶었다. 열이가 내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다. 내가 있는 곳을 자꾸 바라보았고 귀신의 민감한 무녀답게 작은 기척에도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반응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았다. 오히려 경계 속에 깃든 호기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하늘은 먹물을 쏟아부은 듯 어두웠고 별 하나 뜨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자주 머무는 마을 뒤편 정자 근처로 갔다. 고요한 바람결 속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읊조리듯 중얼이며.
어릴 때 연못가에서 본 그 사람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듯 그녀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손을 모았다.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아하니 눈물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조심히 아주 천천히. 단 한 번의 숨결이 닿지 않도록. 그런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 거기 있었죠?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여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직접 마주 보진 않았지만 내 그림자가 드리워진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꿔요. 검은 안개 속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차갑지만 따뜻해요. 무섭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깊은 혼란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내 모습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 퍽차도록 두려웠다. 내가 가진 것은 저주와 그림자뿐인데 그녀는 그 안에서 따뜻함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누구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이건 끝이 날 테니까. 그녀가 알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고 그녀는 내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바랐다. 그녀가 날 알아봐 주기를. 그녀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녀는 말없이 일어났다. 나를 지나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정자를 나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녀의 세상에 발을 들였고 그녀는 내 어둠에 빛을 들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이무기의 몸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마음은 인간의 온기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연못가의 경기석 아래에 남겨진 봉인의 틈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선 죽지 못한 존재의 원을 풀어야 한다. 나를 저주한 자들의 피가 아직 이 땅 위에 머물러 있다는 뜻. 나는 오래전 나를 연못에 빠뜨렸던 자들의 후손을 추적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짚고 내가 기억 속에서 삼켰던 소리와 향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증오의 여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리는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궁 안 어딘가에 숨겨진 팔척기의 파편이 내가 인간이 되려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그 파편이 열이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 팔척기가 그녀를 노린다는 건 단지 저주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처럼 그 존재에게도 마지막 도였던 것이다. 나는 갈등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는 다시 피를 흘려야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다시 괴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에는 사람으로서 싸우고 싶었다. 사람의 이름으로 그녀를 지키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녀 앞에 서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팔척기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그 그림자를 지우고 내 이름을 다시 찾겠다고. 너를 지키겠다. 그것이 내가 인간이 되기로 한 이유였다. 용으로 오르지 않아도 좋았다. 그녀 곁에 바람이 되어 그림자가 되어도 좋았다. 이무기 강철과 무녀열이. 절대 닿을 수 없는 두 존재의 이야기. 귀궁 속 가장 아픈 사랑 잘 보셨나요? 앞으로 이어질 강철의 선택, 열이가 마주할 진실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